이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고요. 오늘은 일단 온실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강화되는 이런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요. 자,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의 요 이야기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구 대기라고 하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쉽게 통과를 시킵니다. 여기처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웬만하면 다 통과를 시키고 다 보내요. 그리고 일부는 반사시키는 녀석도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3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70% 정도가 지구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것을 흡수했던 지구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놔요. 근데 그 내놓는 것 중에 많은 양을 지구 복사 에너지의 많은 양을 그 뭐예요? 온실기체가 흡수하게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보통 이제 가시광선 가시광선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내놓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보통 적외선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온실기체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5도예요. 주로 적외선 영역으로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는데 이 적외선을 흡수하는 게 지구 온난화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와 다르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돼 있고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효과는 무엇이냐? 대기에 의해서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가 그죠? 온실기체와 온실가스는 같은 말이죠. 온실기체가 흡수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것을 온실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구에 대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차이가 커요.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는 뭐냐면 지구로 다시 재복사되는 에너지량이 없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는 곳과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의 온도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일교차라고 얘기해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약 영하 18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 대기가 있다라고 할 땐 그 온도 차이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태양을 받는 부분에서도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쵸? 낮은 곳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둘 다 방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출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재복사가 되는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실기체가 일부 에너지를 흡수해서 재방출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그런 거죠. 자, 이 온실 효과는 평균 기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녀석은 네, 이 기체를 잠깐만 다시 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습니다. 자, 온실기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씩 하나씩. 자,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수증기가 있고요. 메테인, 오존, 질소산화물, 산화이질소, 그 다음에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수증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한테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얘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이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얘가 일으키는 온실 효과가 가장 커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구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복사평형이라는 것을 모르면 앞으로 할 여수지 평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들어오는 양이랑 들어오는 양, 그 다음에 들어온 만큼 나가는 양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양을 뭐라고 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이제 우주, 대기,
지표로 나누는데요. 이 세 개의 권역에서 모두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동일한 복사평형 상태가 반드시 유지돼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은 1880년부터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지구 평균 기온 편차와 함께 나타낸 건데요. 그림을 보면 참 이쁘게 딱 모양이 맞춰져 있죠. 자, 최근 20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경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1800년대 후반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자, 쭉 상승하고 있죠. 그거와 동일하게, 네, 그거와 동일하게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는 어떻게 되고 있죠? 편차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비례해서 점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외에도 다른 온실기체 농도를 찾아보면 뭐 동일한 변화를 가집니다. 메테인 농도도 비슷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전 세계적인 지구 전체에 비해서 그 경향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산화탄소 농도와 메테인 농도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모양은 비슷하죠. 그죠? 모양은 비슷하긴 한데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ppm과 ppb입니다. 이건 밀리언, 100만 분의 1이고요. 얘는 빌리언, 10억 분의 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농도 변화는 뭐가 훨씬 큰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그 정도가 훨씬 더 큰 겁니다. 100만 분의 1이고 얘는 10억 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와 메테인 농도의 변화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단위를 보시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양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요. 또 지나친 산림벌채는 광합성량이 감소하니까 이산화탄소의 소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축이 집단 사육을 하면서부터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도 있지만 가축의 트름이나 방귀에 있는 메테인 성분이 또 증가한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데 이를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이런 걸 우리가 지구 열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되는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을 하는데 그 두 개의 양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주와 대기, 지표에서 각각 열수지 평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도 자,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숫자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각각의 권역이 모두 평형 상태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일단 지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주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우주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자, 보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죠. 항상 보면은 흡수하는 에너지는 태양이에요. 태양. 그 다음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지구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자, 보시면 일단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100이 들어왔는데 반사되는 양이 30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30. 그리고 지구에서 나가는 값은 얼마예요? 70이죠. 자, 나가는 값을 보면 지표에서부터 바로 나가는, 그죠? 지표에서 나가는 4와 그 다음에 대기에서 나오는 66 해서 둘이 같이 70을 가집니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네. 지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복사 평형 상태이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대기를 한번 봐봅시다. 대기는 태양 복사로부터 들어오는 양이 2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쵸? 지표로부터 올라온 흡수량.
129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54라고 하는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기에서 나가는 값 볼까요? 대기에서 나가는 것은 대기로부터 나가는 값. 66과 88이 나가죠. 66과 88이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 154. 아, 대기도 어때요? 네, 복사 평형 상태이다. 자, 지표. 자, 들어오는 값 45. 자, 45만 들어왔나요? 아니죠. 여기도 있어요. 흡수. 그죠? 88. 그럼 얼마예요? 134. 지표에서 나가는 값 얼마죠? 여기 133 나갔다고 돼 있죠? 근데 그게 어디래요? 우주로 4가 나가고요. 대기로 129가 나옵니다. 그래서 133이네요. 아, 여기 틀렸네. 133이네. 네.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값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값은 얘예요. 온실효과. 자, 온실효과에 해당하는 값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동그라미.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관계되어 있는 값은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25와 45입니다. 45, 25, 그쵸? 자,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받는 실제적인 값은 생각처럼 우리 열 수직 평행에서는 그렇게 큰 값을 가지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지구 복사 에너지 값입니다. 얘도 지구 복사. 얘도 지구 복사.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서 지구의 열수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서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지표에 들어온 흡수한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자, 지표에 들어온 값이 어디 있어요? 그쵸, 여기. 지표면 흡수값 50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효과 94 있죠? 자, 찾아봤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방출하는 에너지를 볼까요? 23, 물의 증발. 그 다음에 대류와 전도.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나가는 값이 102와 바로 우주로 나가는 12. 이렇게 합쳐서 144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두 다 지구 복사 에너지죠.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대기만 봅니다. 대기만 볼게요. 대기만 보면, 자, 대기에 들어온 값이 누구예요? 태양으로부터 20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표로부터 23, 대류와 전도,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준값 합쳐서 152가 들어와 있네요. 방출하는 값, 대기에서 나가는 값이에요. 대기에서 나가는 값은 얘랑 얘가 되겠죠. 그죠? 58과 94. 그래서 152. 자, 지구 전체는 어떻게 되나요? 네. 20과 50. 그죠? 20과 50을 줬죠. 30은 튕겨 나갔어요. 그죠? 지구 반사율이에요. 자, 방출하는 에너지 보면 얼마야? 12와 58이 더해서 70이 나갑니다. 자, 지구는 원래 100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30을 내놓고 있죠. 이거를 지구 반사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지표, 대기, 지구 전체 또는 뭐 우주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값이 복사 평형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나중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실 수 있어요. 자, 지구온난화의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해수면의 상승인데, 근데 이 해수면의 상승을 일으키는 이유 있죠, 이유. 그 이유가 보면은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빙하가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극 빙하가 녹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북극에 있는 유빙이 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해수의 열 팽창까지 이 두 가지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수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강수량과 증발량이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홍수, 가뭄, 폭풍, 해일, 태풍 발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당연히 기상이 바뀌니까 생태계도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다에 녹아 있었던 그죠? 탄산,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녹아 들어가면서 해양이 산성화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열대
질병 같은 것들이 만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대책을 해야 될까요? 예, 좋은 이야기들 여기 써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엔 뭐 1.5도 지구의 평균 기온 1.5도를 지키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라는 거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겠죠. 인간 생활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실기체는 감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지구 열수지 평형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